발효됐습니다. 반짝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피서지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됐던 당직 전담사들이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이 이 빈자리를 학교별 간접 고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의 쓰레기 처리가 이미 한계를 넘어서면서 일부는 외부 위탁 처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년 7, 80억 원이 민간에 지출되면서 공공소각장 증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인 베스의 퇴치 사업으로 포획되는 베스의 크기와 개체수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획된 베스는 땅속에 매립해왔지만 이제는 비료로 만들어 농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은 청정 계곡이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데요. 올해는 휴가철에 비가 너무 자주 내리면서 한철 장사로 먹고 사는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반짝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피서지가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가 괴산 화양계곡을 다녀왔습니다. 괴산군 화양구곡에 맑은 계곡물이 한가득 들어찼습니다. 장마 기간 꾸준히 내린 비 덕분입니다. 물이 많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물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고 손님들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오늘 청주와 충주, 제천, 영동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충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계곡을 찾은 아이들은 시원한 물속에서 나올 줄을 모르고 어르신들은 발을 담그며 한여름을 즐겼습니다. 더운데 여기 차가운 물속에서 오빠들이랑 노니까 더 재밌고 시원해요. 오늘 날씨가 좋지. 오늘 온도가 막 37도까지 올라가서 오늘 딱 좋아. 물놀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지만 잦은 비 소식에 예약이 적었다는 민박집 사장님은 모처럼의 더위가 반갑기만 합니다. 비가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죠. 아무튼 저희는 무조건 따끈따끈해야 돼요, 날씨가 시즌에는. 내일도 도내 전역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학교 경비 업무를 하는 당직 전담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2018년 교육감 직고용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전환된 300명 가까운 전담사가 내년까지 퇴직하는데 교육당국은 학교별 간접 고용을 열어둔 반면 노조는 전원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기우 기자입니다. 학교 경비 업무를 하는 당직 전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감 직고용 당시 정년이 3에서 5년씩 유예된 290여 명이 내년까지 퇴직하는데 충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이 빈자리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경비 용역 등을 통한 간접 고용으로 채울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학교당 1명씩은 직고용하되 2인 근무제인 학교에선 나머지 1명을 간접 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직 전담사들은 간접 고용이 허용되면 임금은 줄고 고용은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이 근무해도 보수를 받아도 8, 9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둘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60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제도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당직 전담사들의 정원도 논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정한 정원은 한 학교당 1명이지만 4년 전 직고용 당시 내린 공문에는 공개 채용 원칙에 2인 격일제 근무를 명시했습니다. 규정과 공문의 내용이 다른 건데 전담사들은 2인 근무제인 학교에서도 2명 모두 직고용을 유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은 직고용 정책의 폐기이자 전면적인 간접 고용 정책의 신호탄임이 분명하다. 충북교육청은 당직 전담사 정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차선책을 선택한 거라며 이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원을 확보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그런 계약을 통해서 1명을 더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은 무인 용역으로 이제 가는 방법, 내지는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문단속을 해주는 그런 방법,
등등을 제시를 했는데 대규모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당직 전담사 직고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단체 협약 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비 노조는 최근 도내 모 교육지원청 직원이 한 학교 영양사를 전보 조치하려는 과정에서 단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전보를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단체 협약 위반을 언급한 담당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청주시 당면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소각 시설인데요. 더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정작 누구도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은 모두 2기가 있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이 각각 200톤씩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1년 365일 내내 가동을 하지 못하고 멈출 때가 많습니다. 정기점검, 시설 보수 등을 이유로 적어도 4, 50일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쓰레기량이 급증하면서 이미 처리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난 2009년 지어진 1호기가 포화 상태가 되자 2015년에 2호기를 추가했지만 이미 5년 전부터 외부 위탁 처리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한 해 3만 5천 톤 가량을 민간 소각업체에 넘겨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7, 80억 원입니다. 소각장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기왕에 확보된 공공용지에 짓는다면 560억 원가량이면 충분합니다. 소각장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대략 7년 단위로 민간에 지출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청주시 내부에서 이제는 자체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같은 공공의 영역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에 계속 의존할 게 아니라 청주시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입니다. 운영 과정이 투명한 공공소각장의 증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주시의 당면 과제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요즘 대청호에서는 생태계 교란 어종인 베스 포획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 밖으로 잡아 올린 베스는 그동안 땅속에 매립해왔는데 요즘에는 비료로 만들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잠수요원들이 하나둘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수사들의 작살에는 좋기 50cm가 넘어 보이는 베스들이 잡혀 올라옵니다. 이렇게 6명의 잠수요원들이 하루 작업으로 잡아들이는 베스의 양은 300kg 안팎으로 여전히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퇴치 사업으로 포획되는 베스의 크기와 개체수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고 대신 토종어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치어가 여러 물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토종 물고기들의 그 번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치어로까지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포획된 어종들의 처리 방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1970년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강 일대에 시험 방사됐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폐기물로 매립되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제는 비료나 동물 사료 등으로 재가공됩니다. 베스를 갈아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유기농 비료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이미 많은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금년에 제가 이제 고추를 3년째 짓는데 작년 대비 한 7, 80%에서 건 100%. 물속을 나온 순간 폐기물로 취급되던 베스나 블루길에 대한 활용 방안이 점차 늘어나면서 생태계 교란 어종의 퇴치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전국 최초의 국내산 유기농 수제 맥주가 음성에서 탄생했습니다.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보리와 쌀로 수제 맥주 생산과 판매에 성공한 것인데요. 100% 수입 원료에만 의존하던 국내 수제 맥주 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농한 청년 농업인 4명이 창업한 음성의 한 맥주 공장입니다.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한 보리와 쌀, 귀리로 만든 수제 맥주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초의 유기농 수제 맥주입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수제 맥주 브랜드가 있지만 가격과 품질을 이유로 보리는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체 제초제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한 보리와 쌀을 이용해 4가지 맛의 수제 맥주 시판에 성공한 겁니다. 예, 국산 보리를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해서 그런 단가나 품질 면을 많이 보완해서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발된 흑호 맥주보리 실험 재배에 들어가 400여 차례의 시제품 연구 끝에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 겁니다. 현재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시작됐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수제맥주 제품 개발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상품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수제맥주 원료를 국산화함으로 해서 수입 원료국을 대체하고 이 사업을 확대함으로 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수수나 복숭아 등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보다 차별화된 수제 맥주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만의 색깔, 저희가 추구하는 길을 이제 새롭게 이 수제 맥주, 우리나라 수제 맥주 시장에 한 획을 긋는 게 일단 저희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야심찬 도전이 국내 수제 맥주 시장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027) 충청권 학예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9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충청권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대해 개최의 필요성과 공식성, 실현 가능성 등의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기재부, 문체부 장관은 국제행사 개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최종 개최 도시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다음 주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대안과 당사자들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며 주민도 직원도 의구심을 갖는 사업은 또 하나의 예산 낭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음 주 시범 운영 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 없는 도청 지속 시행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명한 대책이 없으면 무기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동반 하락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에 발표한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로 6월 둘째 주 이후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로 7주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주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약세장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언급한 연말 이전 규제 지역 해제 가능성에 청주가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청원생명쌀이 전국 최대 규모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생물적 자원인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청원생명쌀 농가는 1,143곳, 1,141헥타르로 인증 기간은 2년입니다. 옥천경찰서는 옥천군 옥천읍의 한 주택에서 67살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 달간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전신에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인 베스가 이제는 비료로 가공돼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어져야 할 골칫거리로만 인식돼 온 여러 생태계 교란종들. 어쩌면 그 쓸모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